정약용의 유배 생활로 배우는 환경을 이기는 7가지 루틴. 서문. 18년 500권. 1801년. 정약용은 유배를 떠났습니다. 강진으로. 전라남도 끝자락. 그의 나이 40세. 인생의 한창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 외로움, 불안,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포기 대신 공부를, 절망 대신 희망을, 불평 대신 루틴을. 그리고 18년 후, 1818년, 그는 돌아왔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들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 외 수백 권,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절망 속에서 기적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루틴, 매일 반복한 습관, 하루하루 쌓은 노력. 그는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가 헐 정도로 공부했다고. 하루 10시간 이상 한 자리에 앉았다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환경을 이긴 비밀. 기적을 만든 비밀. 오늘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정약용의 7가지 루틴을. 환경을 이기는 법을. 당신도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을 보십시오. 유배지에서도 500권을 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루틴. 환경을 받아들인다. 정약용도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왜 나만 유배를 가야 하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분노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원망해도 상황은 안 바뀐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유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공간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환경 탓을 멈췄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 환경, 상황, 과거. 바꿀 수 있는 것. 태도, 행동, 루틴.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환경 탓을 멈추십시오. 지금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루틴입니다. 두 번째 루틴.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한다. 정약용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날마다 빠짐없이.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시기 전. 그는 일어났습니다. 왜 새벽이었을까요?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시작. 이것이 중요합니다. 루틴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왜 일관성이 중요할까요? 결정의 피로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언제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합니다. 생각 없이 몸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루틴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18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18년간 같은 시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권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하십시오. 나의 시간을, 나의 루틴을. 매일 아침 6시, 매일 저녁 9시, 매일 점심 후 1시간. 언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시작하십시오. 매일 빠짐없이 시작하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루틴이 되면 쉬워집니다. 자동이 되면 편해집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정약용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이것이 두 번째 루틴입니다. 세 번째 루틴. 한 곳에 오래 앉는다. 정약용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헐 정도로 공부했다고. 무슨 뜻입니까?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래오래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한 곳에 오래 앉았을까요? 깊이 때문입니다. 집중 때문입니다. 몰입 때문입니다. 자주 자리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표면만 긁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오래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들어갑니다. 본질을 봅니다. 진짜를 만납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자주 움직입니다. 너무 자주 바꿉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SNS를 봅니다. 이것저것 봅니다. 5분에 한 번씩 자리를 뜹니다. 10분에 한 번씩 주의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한 곳에 앉으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연습하십시오. 한 곳에 오래 앉는 것을. 처음엔 30분, 그 다음엔 1시간, 그 다음엔 2시간.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늘려가십시오. 핸드폰을 치우십시오. 방해 요소를 없애십시오.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앉은 자리가 헐 정도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 곳에 오래 앉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루틴입니다. 네 번째 루틴. 매일 조금씩 쌓는다. 정약용은 어떻게 500권을 썼을까요? 하루에 한 권씩 쓴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0권씩 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하루 한 장, 하루 두 장, 하루 서너 장. 이것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6,570일 동안 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한 장이면 1년에 365장입니다. 18년이면 6,570장입니다. 하루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쌓이면 거대해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당장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시도합니다. 하루에 100장을 쓰려 합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쓰려 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크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장, 하루 10분, 하루 한 페이지. 너무 작다고요? 아닙니다. 작은 것이 지속됩니다. 작은 것이 쌓입니다. 작은 것이 기적이 됩니다. 정약용을 보십시오. 하루 한 장씩 18년, 500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십시오. 하루 조금씩, 매일 꾸준히. 1년 후를 상상하십시오. 5년 후를 상상하십시오. 10년 후를 상상하십시오. 엄청난 것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루틴입니다. 다섯 번째 루틴. 가르치며 배운다. 정약용은 혼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배지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강진의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가르쳤습니다.
매일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을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치면 자신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려면 명확해야 합니다. 가르치려면 깊이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려면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더 배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더 성장합니다. 정약용은 가르치며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설명하며 자신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의지합니다.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더 꾸준히 합니다. 우리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는 것을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블로그에 쓰십시오. SNS에 올리십시오.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설명하십시오. 나누면 2배로 배웁니다. 가르치면 10배로 성장합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가르치며 배우는 것. 이것이 5번째 루틴입니다. 6번째 루틴. 목표를 기록한다. 정약용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무작정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쓰겠다. 경세유표를 완성하겠다. 흠음신서를 만들겠다.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언제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 기록하면 명확해집니다. 기록하면 잊지 않습니다. 기록하면 실천하게 됩니다. 머릿속 생각은 흐릿합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것은 안 합니다. 막연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하면 달라집니다. 종이에 쓰는 순간 구체화됩니다. 글로 쓰는 순간 약속이 됩니다. 기록하는 순간 책임이 됩니다. 정약용은 매일 기록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내일 무엇을 할지 점검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18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권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록하십시오. 목표를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1년 목표, 한개월 목표, 일주일 목표, 오늘 목표, 그리고 매일 점검하십시오.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내일은 어떻게 할지. 기록하면 보입니다. 기록하면 책임집니다. 기록하면 이룹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것. 이것이 6번째 루틴입니다. 7번째 루틴. 감사한다. 정약용은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유배를요? 억울한 누명을요? 18년의 고난을요? 네,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배가 아니었다면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벼슬 하느라 바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느라 정신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배 덕분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유배 덕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유배 덕분에 500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했습니다. 유배가 축복이었다고. 유배가 선물이었다고. 관점의 전환입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주로 볼 수도 있고 축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축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환경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감사할 것을. 시간이 없다면 시간 관리를 배울 기회입니다. 돈이 없다면 절약을 배울 기회입니다.
공간이 없다면 집중력을 키울 기회입니다. 모든 부족함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3가지만.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이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정약용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7번째 루틴입니다. 실천편. 나만의 루틴 만들기. 이제 알았습니다. 정약용의 7가지 루틴을. 환경을 이기는 법을.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1단계. 환경을 받아들이기. 지금 나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환경 탓을 멈춥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기로 합니다. 2단계. 시간 정하기. 나만의 루틴 시간을 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하루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침 6시부터 7시. 저녁 9시부터 10시. 언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입니다. 3단계. 장소 정하기. 한 곳을 정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공간. 책상. 카페. 도서관. 어디든 좋습니다. 매일 같은 곳에서 합니다. 4단계. 작게 시작하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하루 한 페이지. 하루 한 가지. 작게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시작합니다. 5단계. 기록하기. 목표를 씁니다. 계획을 씁니다. 매일 점검합니다. 노트를 준비합니다. 오늘 한 것. 내일 할 것. 감사한 것. 6단계. 나누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나눕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공유합니다. SNS에 올립니다. 7단계. 감사하기. 매일 감사합니다. 작은 진전에 감사합니다. 배움에 감사합니다. 오늘에 감사합니다. 예시 루틴. 아침 6시 기상. 6시 10분 감사일기 쓰기. 6시 20분 오늘 목표 세우기. 6시 30분 공부 시작. 7시 30분 정리 및 내일 계획.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개월만 해보십시오. 습관이 됩니다. 루틴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정약용은 18년 했습니다. 500권을 썼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1년이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5년이면요? 10년이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마무리. 당신의 강진. 정약용에게 강진이 있었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강진. 당신의 유배지. 당신의 최악의 환경.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든, 거기가 바로 당신의 시작입니다. 거기가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500권을 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이룰 것입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조금씩 쌓으십시오. 18년은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는 짧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십시오. 내일은 내일 하십시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이룬 자신을. 정약용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7가지 루틴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받아들인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한다. 한 곳에 오래 앉는다. 매일 조금씩 쌓는다. 가르치며 배운다. 목표를 기록한다. 감사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500권이 기다립니다. 당신의 기적이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